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서 반차를 썼어요. 반차를. 꼭 눈에 다래끼가 나서 방금 안과 가서 살짝 안과 가서 시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누차 그러지만 저는 원래 생긴 대로 그냥 막 사는 성격이라 꾸미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성격이라 이제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영상을 찍습니다. 어차피 생긴 거 막 생겼는데 그냥 막 생긴 얼굴 그대로 그냥 영상을 찍을 건데 이번 영상은 꼭 조회수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다 집어 던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몸소 체득한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에 입문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짬바가 된 상태에서 내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영상은 쉽게 말해서 한글도 모르는 부모들이 물 떠놓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 한글도 모르는 부모의 자식이 부모가 물 떠놓고 그 기도하는 힘을 받고 사법고시를 패스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주적 현상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가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이나 상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의식의 흐름인데, 사람이 생각이라는 거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상들은 거의 바닷물에서 바람 따라 흘러넘치는 파도와 같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파도 치듯이 이렇게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과 상상들이 마음속에서 펼쳐지거든요. 그게 머릿속에서 각인이 돼서 내 스스로 계속 망상이 되고 공상이 되고 또 우울한 생각이 되고, 이게 의식이라는 파도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제 35, 36 먹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지만,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나이를 떠나서 그냥 일찍 깨달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학교 다니다 보면은 참 불운하게도 어린 나이에 큰 명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한 명은 백혈병 걸려서 학교를 중퇴하고요, 한 명은 암이 걸려서 중퇴하고요, 한 명은 학교에서 받는 검사에서 안 좋은 병이 나와서 입원하느라고 중퇴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오고 중퇴를 하면은 참 안쓰럽고 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때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은, 학교 다닐 때 백혈병 걸리고 안 걸려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에 안 걸려서 그렇게 학교를 중퇴한 애들을 보면서 나도 아프고 싶다 그랬어요. 나도 아프고 싶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나의 의식의 흐름이라는 파도가 아파서 그렇게 큰 병이 걸려서 실현을 겪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거를 떨쳐내고 이겨내고 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 상상을 계속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나는 왜 그랬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2000년대 초반, 90년도 후반 이럴 때는 TV나 드라마에서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에서 진짜 멋있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진짜 이쁘고 돈도 많고 너무 아름다운 여자랑 사랑을 나누면서
근데 하필이면은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죽을 병에 걸려. 그리고 마지막 회차쯤 되면은 결국에 그 남자 주인공이 죽거든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소지섭이 죽는 모습, 또 그 밖에 뭐 드라마, TV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병에 걸린 걸 숨기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죽는 모습, 뭐 아이리스에서 뭐 이병헌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큰 이런 매료를 느끼고 나만의 이런 판타지가 있었다고요. 그런 상상을 계속 했어요. 나도 아프고 싶다. 아, 나도 진짜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멋있게 돼가지고 좋아하는 여자랑 연애를 하다가 아픈 걸 숨기고 연애하면서 막 이런 판타지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계속 있었다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의 생각의 힘이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플 일도 아닌데 조현병이라는 병으로 내가 그렇게 병에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30이 넘어서는 이제 기도를 제대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형상화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프고 싶다라는 그 욕망과 상상과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정확하게 내가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수능을 못 칠 정도로 아팠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이게 이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주에 전달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팠잖아요. 아프고 나서 한동안은 내내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나서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또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는, 그때 돼서야 이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살게 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다라는 터닝 포인트를 하고 나서 이제 살게 됐어요. 살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가졌던 생각이, 한 2015년도 16년도경에 제가 만났던 네 번째 주치의 선생님이 저 이러다가 광일씨 장담 못해,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감정보다, 아 그래,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하나라도 더 하고 죽자, 이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때 내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 게, TV를 보는데 어떤 방송에서 외국어를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 나도 외국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한 4년 5년간 계속 나 혼자서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상상을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계속 들끓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0대 후반이 돼서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대로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대가 접어들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고 직장 생활을 한다 계속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환상이 계속 있었어요.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였거든요. 회사 생활 하는 게. 죽기 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고 나서 30대가 넘어서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경험하다 보니까 아오움을 다닐 때 내가 그렸던 상상이에요. 아오움이 너무 일이 많았어요. 이게 단순히 업무가 많다기보다는 시간을 뺏어먹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손님이 안 오는데도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오움 다닐 때요, 정확하게, 아 그러면은 내가 진짜, 제가 아오움 다닐 때 연봉이 3,300, 3,400이었거든요. 내가 아오움 연봉을 주말에 쉬고 공휴일날 쉬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오움 연봉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떠올렸거든요. 계속 떠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현실이 됐어요. 해창 주주장에서. 해창 주주장이 입사해서
아홉 연봉을 공휴일날 쉬고 주말에 쉬고 공무원들 스케줄보다 더 쉬는 날이 많게끔 하면서 아홉 연봉을 해창 중에서 받게 됐어요. 이게 의식이라는 이런 생각의 파도가 이게 우주에 전달돼서 그 현실화가 되는 마법이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열을 할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의 힘을 컨트롤한다 그러죠. 이 생각을 조율하는 것도 사람마다 힘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식의 흐름을 조율하는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조율하는 힘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에는 관점이란 게 있고 감정이란 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오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다 인지하는 관점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만, 의식의 흐름 속에서 있는 이 이미지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상상과 생각이 우주에 전달되는 순간에는, 우주에 전달될 때는 우주가 받아들이는 그 상상과 의식의 흐름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지,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관점이 있지만, 그 생각이 우주에 전달될 때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인간의 한계인데,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떨쳐내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우주에 전달돼서 그게 현실화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우주의 원리에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똑같이 전달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이라는 크기는 크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성의 크기를 어떻게 키우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상상은 고지고대로 우주에 전달돼서 그게 현실이 돼요. 누차 말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파보고 싶다, 정말 큰 병 한번 걸리고 싶다, 나도 아파보고 싶다,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주인공들처럼 큰 병이 한번 죽을 병에 걸리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란 걸 알면서도 내가 했잖아요. 했는데도 우주에 전달될 때는 그게 긍정과 부정이 없어요. 우주에 그대로 내 욕망이 전달돼서 그대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죽을 병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결론을 얘기할 건데, 결국에 의식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자성을 키우는 훈련을 할 거예요. 자성을 키우는 훈련. 이 자성을 키우는 훈련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 의식의 흐름에서 필터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성을 키운다는 거는 필터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우주에 보내고 나쁜 생각은 필터링해서 내 스스로 걸러내는 훈련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어떤 사람의 말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왠지 모르게 힘이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는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그냥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있는 말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무당은 아니지만 저만의 촉이 있거든요. 저만의 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론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근데 행동을 하는 것만큼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행동을 하는 것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사람. 이 말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의 의식의 흐름을 조율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자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말에서 이상하게 그냥 이유 없이 힘이 느껴지고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 이 말은 즉, 그 사람 스스로 의식의 상상이 우주에 전달될 때 자기 스스로 필터링 할 수 있는 자성이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성이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야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본인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막 주저리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신뢰가 안 가. 그리고 내 스스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 신뢰가 안 가는 느낌이 고지고대로 현실이 돼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꿈과 야망에 비해서 행동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해창 주주장이라는 우리 주주장이 사장님의 염원대로 세계적인 명주가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왜 확신하냐면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사장님, 대표님, 저 같은 직원 모두 이런 조직원들, 그 이사진들, 임원진들 모두의 염원이 그 각각의 모든 조직원들의 그 염원이 그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의식의 흐름에서 해창 주주장이 해창 막걸리가 세계적인 명주가 되는 이런 염원이 일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주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몸이 한번 아팠대요. 근데 몸이 한번 아팠는데 대표님의 눈동자라든가 대표님의 이런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말에서 나오는 힘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대표님 건강하게 그래도 본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회사를 이끌면서 갈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제 눈에는 부정적인 것도 보여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목표한 걸 못 이루겠다. 저 사람은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것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놓고 이렇게 예시를 드는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봐도 모른 채 하는 거 봐도 모른 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필터링하는 자성을 키우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근래에 들어서 느껴지는 저의 미래의 모습은 저는 담배로 인해서 한번 잔병 치레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요소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도 기업가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다들 나보고 사장을 하라 하는데 전 사장이 안 돼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미지네이션과 이런 의식의 흐름에 기업가의 모습이 안 떠올라요. 그 기업가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도 저희 사장님 대표님처럼 10억, 20억, 100억 자산가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기업가가 안 된다는 말은 저는 큰 부자는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걸. 근데 제가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의식의 흐름에서 저는 돈으로는 가장 큰 부자는 아니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행복하게 사는 상상과 의식의 흐름이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 욕망에는 행복하고 막 이렇게 막 즐겁고 긍정적이고 파이팅 넘치고 막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한 날들이 계속 오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의식의 흐름에 우주에 전달돼서 그대로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마 장담할 수 있는데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잔병치레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담배를 끊게 될 거고요. 또 끊게 되더라도 또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후회도 안 할 거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서 계속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기업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큰 개나 소나 다 부러워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망과 그런 의식의 흐름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꿈꾸는 가정에 대해서도 계속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을 이루게 될 거고요. 내가 지금 현재 마음속에 있는 떠오르는 것들이 그대로가 우주에 전달돼서 긍정도 부정도 없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현실이 될 거예요. 나는 그거에 확신하거든요.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자성을 키우고 있고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서 저는 누군가를 보면은 왠지 쟤는 조만간에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커가는 애들을 보면서도 쟤는 좀 남다르게 큰 그릇을 가졌구나, 쟤는 좀 그냥 평범한 그릇을 가졌구나, 쟤는 좀 살면서 좀 시련이 많겠구나,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유치원, 고등학교, 뭐 중학교 그냥 깐난 애기들을 보면서도 이 애들은 크게 성공할 거라는 걸 느낌이 와요. 이게 자성을 필터링하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색깔을 다 버리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릇이 정해져 있네, 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정해져 있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 속에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몰려오는 그 의식의 파도에서, 그 생각과 상상이라는 그 의식의 파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필터링하는 자성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습을 그대로 필터링해서 우주에 보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꼭 뭐 누구나 다 막 삼성전자 회장처럼 막 누구나 다 막 몇 조 매출을 올리는 회장이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돈의 규모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거는 필터링하고 긍정적인 것들은 정돈을 해서 우주에 보낼 때는 필터링해서 정돈된 현실, 정돈된 일념과 정돈된 염원과 정돈된 의식의 흐름을 우주에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게 바로 나의 의식의 흐름에서 긍정과 부정을 필터링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꼭 명상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누차 말하지만 생각이라는 의식의 흐름은 우주에 전달되는 순간, 우주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몰아친다고 해서 그게 우주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걸러내주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걸러내는 거는 나란 사람의 자성의 힘을 길러서 필터링을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를 필터링하는 건 나의 몫이지 우주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불운하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들은 우주에 전달되기 전에 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우주에 보내는 우주에 보내지는 의식의 흐름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모습들에 대해서만 필터링해서 딱 정리된 그런 의식을 정리된 상상을, 정리된 생각을 우주에 보내라는 얘기예요. 우주에 보내지는 순간 여기 현실이 되게끔 하는 거는 우주가 알아서 해요. 우주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알아서 한다고. 우주가. 예를 들어서 저처럼 새벽같이 일어나는 걸 하고 싶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일념으로 그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일념으로 해야 돼. 일념으로 하되, 새벽에 일어나야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는데 다른 은연 중에 더 마음속에 더 큰 마음으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며칠이나 할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확신을 하잖아요. 나는 절대 기업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나는 기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기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난 기업가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는 내가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도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걸 확신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계속 우주에 보내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행복하게 내가 정말 꿈꾸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 것도 우주에 내가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주에 보내는 원리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필터링을 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는, 저는 일념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필터링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너는 사장이 되라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은 사장이 되라는 말도 필터링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도 필터링하고 나쁜 말도 필터링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올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은 다 필터링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도의 역량이 좀 떨어지거나 명상도 안 해보고, 그리고 또 의식의 흐른 대로 그냥 계속 머리를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누차 말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 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상상을 우주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는 그 일념보다 본인들 마음속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가 며칠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또 알람 소리 듣고 또 그렇게 졸음을 이겨가면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자신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반작용적인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상상보다 훨씬 더 그 반작용적인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게 보내질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나의 의식이 우주에 보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있는 그 불안함,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설령 일어난다 해도 며칠이나 일어날까, 이런 부정적인 망상이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주가 받아들이기에는 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다가 우주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가 이 우주의 원리, 의식의 흐름이 우주에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 저처럼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그런 모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일념하는 연습. 이 일념이라는 거는 그 일념과 상관없는 반작용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고, 상대방을 보면서도 상대방의 내공을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을 보면서도 쟤는 좀 더 갈 길이 뭐네, 쟤는 좀 더 힘이 있는 애, 나보다 내공이 더 큰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음마 막 된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 애들의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쟤는 왠지 좀 크게 한번 아플 것 같다, 쟤는 왠지 꼭 단명할 것 같다, 그런 것도 보이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보여요. 나 담배 좀 많이 피워서 좀 잔병치레 할 것 같다, 그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다 나보고 사장하라고 하는, 그러지 말고 사장을 해라 그러는데, 난 사장이 안 되는 나의 모습도 확신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거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성을 키우는 훈련, 필터링해서 나의 의식과 일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주에 전달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나는 최강일이 의식의 흐름이 우주에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